예방할 수가 있나? 오메가3는 우리 인체의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모든 병은 혈액이 탁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로 오메가3를 하루에 4000mg 이상 섭취했을 때 중성지방의 수치가 25에서 30% 감소했다고 밝혀졌다. 그러므로 매일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고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바꾼다면 급작스러운 돌연사로 유명을 달리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류마티스와 신장질환에도 도움을 준다. 오메가3는 중전염증을 괴롭히는 류마티성 관절염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에서 중년 여성 32,000명을 추적 관찰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 10년 이상 매일 오메가3를 200mg 정도 복용한 결과 이보다 적게 섭취한 경우보다도 류마티스성 관절염 발병률이 무려 35%나 감소했다. 오메가3는 신장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3가 결장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니 실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결론은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한 여성의 결장암 위험률이 낮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006년에도 일군의 연구자들은 지난 40년 동안 오메가3 관련 논문 38편을 검토했지만 오메가3를 암과 연관 지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연구자들은 오메가3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었다. 하지만 그 후속 연구 결과들은 이들의 단정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2012년 일본에서는 오메가3와 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한 사람의 경우에 간암의 발병률이 약 34에서 44%가 감소됐다는 결론이었다. 이 연구는 398명을 대상으로 되어졌고 국제학술지인 자금포식에도 게재가 되었다. 암세포의 자연사멸 유도는 임규 교수는 당시 연구에서 오메가3가 암세포의 자연사멸은 물론이고 자궁 경부암세포, 폐암세포, 유방암세포 등에서 자가포식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임규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연구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상세포에는 전혀 독성이 없지만 암세포에는 자연사멸뿐만 아니라 자가포식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암의 예방과 치료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연구팀은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질을 대상으로 오메가3를 시험해보니 투여한 지역에는 유방암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쥐들에 투여한 한 2-3일 정도의 등푸른 생선의 양인데 이 실험은 오메가3와 암의 연관관계를 밝힌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오메가3가 암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물론 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지만 거기에서도 사이토카인, 백혈구가 만들어내는 생리활절 물질인데 염증 반응 물질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종학과 이상욱 교수는 한 언론의 기고문에 이렇게 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는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그 외에도 꽤 많다. 오메가3는 한국 1위 대장암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원래 대장암은 북미나 유럽 국가들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었지만 이제 한국인들의 대장암 발병률은 이들 국가를 완전히 제치고 말았다. 세계 평균 발병률의 2배에 이른다.
고대 구로병원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45명꼴이다. 전세계 조사 대상군 184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세계 평균 13.37, 미국 평균 17.2에 비하면 한국인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해 고대 구로병원 대장암센터 민정욱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이나 생활 방식 자체가 많이 서구화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메가3 두뇌 발달에는 최고다. 꼭 섭취해야 될 것이다. 학습에 지식의 양 자체를 늘릴 수는 있다는 것인데, 0세에서 3세가 되기 전까지 기억력과 사고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발달하고 또 오감은 물론이고 위치 감각까지도 한꺼번에 발달하는데, 전체 뇌가 70%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때다. 이때에 청각을 관장하는 척두엽과 감각과 공간을 인식하는 두정엽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뇌의 발달은 이후의 많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두뇌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오메가3의 DHA. 오메가3는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필수 지방산이다. 그래서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신경 전달물질인 시냅스라는 것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메가3가 결핍되면은 뇌 전반적으로 이렇게 퇴화가 빠르다라는 거죠. 자, 많은 국내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에 이렇게 투여율 해바리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오메가3 섭취 시 주의점은 두뇌 발달에 좋고 면역과 신체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알레르기성 질환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EPIDH 기능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다는 거죠. 대사. 그래서 EP에는 골격근의 지방 조직, 표피, 적혈구, 혈소판, 호중구, 신장, 간. DH는 뇌 망막의 혈전 생성 억제는 높은 혈압 감소, 심혈관 질환, 또 세포막의 유동성 증가 등등에 큰 도움을 주고, 뇌 기능 ADH, 알츠하이머 병 증상 개선에, 안구 질환 개선에도 망막에도 신경 조직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죠. DHA의 체내 분포도는 봤을 때 망막에 아주 많네요. 망막, 정자, 대뇌 피질 이렇게 해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오메가3의 추출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임계 저온 추출 방법.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50도 C 이하의 저온에서 초고압으로 지방산을 분리해서 농축하는 것이다. 인체에 무해한 그래서 CO2 사용과 저온 추출로 원료 안정성이 뛰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단점은 추출량이 적어서 다른 공급에 비해서 원료 단가가 비쌀 수가 있는 방법이지만 이 추출 방법이 좋다. 오메가3와 부원료는 윈터 그린 오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살리실산 메틸이 주 성분인데 이것에서 살리실산을 획득하고 있다. L-아르지닌이라는 게 산화질소 니트릴 옥사이드를 생성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동맥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 속의 혈전 플라크 생성을 방지를 한다 했어요. 오메가3는 2019년에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 인생의 리졸브다 라고 했어요. 1일 2회 를 2캡슐씩 이렇게 1개월 하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 두 개만 먹어도, 자,
오메가 3 제품이 이렇게 함량이 높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라고 했어요. 고함량 EPA, DHA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1650mg을 함유하고 있고 소형 어종에서 이렇게 스위스 공법으로 유니신이 이포스 별 5개를 획득한 최고의 제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염도가 낮은 지역에서 이렇게 추출한 최고의,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오메가3다. 여성 피부에 인간의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청각이 10% 등등 감각이 85% 결국 시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렇게 망막질환 환자 추이가 이렇게 높아지네요.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렇게 망막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오메가3다. 우울증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다. 연령별에서도 두뇌 발달, 두뇌의 발달, 관절염에, 알츠하이머에, 각종 암에, 노인성 시력에, 주의력 결핍 장애 등등에 오메가3가 큰 도움을 준다. 오메가3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어도 500mg 이상을 섭취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섭취하는데 요즘은 오염으로 인해서 생선에서 수은 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추출을 잘 해야 된다. 수은이 추출되는 공법이 있는 회사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선 오메가3를 섭취할 때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잘못하면 벤조피렌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주의점은 오메가3를 구입할 때 대량보다는 소량으로 구입해서 산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비타민 E가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라는 거죠. 국내에는 공인기관조차도 없는 것이 문제가 있고, 외국 제품들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산패에 대한 기준이라 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산패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조차도 없었다. 산패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아스피린을 지속 복용하는 경우에 아스피린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약인데 협심증과 심근경색 환자들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묽게 해주는 아스피린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중성지방의 수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은, 자, 그럴 때 이것은 대체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는 6대 식사 수칙은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금지가 아니라 절제해야 한다. 금지가 아니라 절제.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무조건 멀리 할 것이 아니라 과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거나 콜레스테롤을 배출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것을 또 채소와 함께 또 생선과 콩을 같이 먹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메오파틱 메디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 같은 분이 유명한 이 연구를 통해서 되어진 이런 기능성을 가진 것으로 동종요법과 유전자 발현 이런 것이 앞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한의사 중에서 이런 거는 관절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제품을 또 아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행성 관절염에 이런 책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글루코사민, 또 콘드리친, 연골, 보스웰리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 유니시티에는 이렇게 큰 도움을 주는 것들이 운동선수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이유황의 역할은 황금, 칼슘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풍부한 미네랄이다. 이걸 통해서 근육 이완과 면역 향상, 콜라겐 생성, 뼈 강화 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서 20세기가 비타민 시대였다면 21세기는 MSM 시대다 할 정도, MSM의 대표적인
이런 것까지는 만성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차단해 줄 수 있고 해독의 역할을 할 수 있네요.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에너지를 증가할 수 있는 7, 80%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데, 또 MSM은 코큐틴, 아미노산,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등 수많은 영양소의 증량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알레르기를 차단하는 데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식물성 유황은 1972년엔 로버트 허슬리에 의해서 최초로 소나무로부터 발견해서 추출이 되어진 이런 MSM이 있다. 20대의 건강한 관절을 오래오래 도움을 받으려면 이 MSM 제품 비타민 D가 되어 있는 조인트 모빌리티는 이렇게 효능해서 도움해서 관절 불편함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임상적으로 되어진 것을 오메가3를 선택하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